판매자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꿈꾸는 이 팀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쿠팡 블랙리스트 혹시 나도? 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최근에요, MBC에서 쿠팡을 저격했습니다. 어떤 내용을 저격했냐면요, 쿠팡의 블랙리스트 내부 문서 파일 입수한 다음에 그거에 대한 내용을 공개해 버린 거죠. 쿠팡이 언론사들 정말 잘 관리해가지고 사실 기존에 있었던 문제들이 크게 나오진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한번 한국경제에서 쿠팡 수수료에 대해서 터트린 적이 있었죠. 그리고 그 뒤에 MBC라는 이런 대형 언론사에서 또 쿠팡의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터트린 겁니다. 이 MBC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요, 약 16,000명 정도 요 블랙리스트 명단이 있었다고 하는데, 뭐 정상적인 업무 수행 불가능, 뭐 건강 문제, 직장 내 성희롱, 이런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적시해 놓고 그 문서만 따로 관리를 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요. 그런데 언뜻 보면 사실 이게 왜 큰 문제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 기사를 보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회사에서 사실 이런 직원들을 인사평가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건데, 그리고 직원들, 쿠팡 같은 경우는 일용직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문제 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받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것들을 관리한 거 아닌가? 온라인 판매자들인 저희도 이 소비자들 블랙리스트를 관리하는 경우 있잖아요. 아, 이 소비자한테는 더 이상 팔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예전에 소비자들 중에 이런 문제 있는 분들은 더 이상 팔지 말자고 관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사실 회사에서는 어떤 직원들, 특히 일용직 관련돼서는 분명히 관리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MBC에서는 이걸 이제 터트리니까 쿠팡 쪽에 되게 반발을 했겠죠. 야, 이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우리 그냥 인사 정당한 평가한 건데? 그리고 니네가 갖고 있는 자료고 출처도 불분명한 건데 그거 가지고 뭐라 그러면 돼? 쿠팡 쪽에서 이렇게 반발하면서요, 민노총 간부를 고소하게 됩니다. 이 민노총 간부는 누구냐면 이 회사 기밀을 빼내서 MBC한테 전달한 사람입니다. 이 직원 A씨가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던 민노총 노조 간부 B씨와 공모해 물류센터 운영 설비 관련자를 포함한 수십 종의 회사의 기술, 뭐 영업 기밀 자료, 뭐 이런 블랙리스트를 유출했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사실 쿠팡이 고소한 거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쿠팡 쪽에서도 본인들의 자료들을 본인들이 관리를 제대로 못한 그런 문제가 있죠. 그런데 어쨌든 쿠팡 입장에서는 화가 나니까 고소를 합니다. 그리고 쿠팡은요, 이 반응들이 정말 빠릅니다. 정말 즉각적으로 해요. 어떤 민노총에서 어떤 문제 제기를 하면 그거에 대한 반론들을 바로바로 하죠. 개인적으로 저는 쿠팡도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판매자로서 갑질을 워낙 많이 당해봤기 때문에요. 그런데 민노총 택배노조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실질적으로 피해를 봤거든요. 이 민노총 택배노조도 본인들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본인들과 싸워야 되는 사측이 아니라 판매자들이 어떤 뭐 희생 문제가 있어도 그것들에 대해서 전혀 아랑곳하지 않아요. CJ에서 파업 심하게 했을 때 본인들의 제품인 양, 우리 판매자의 제품이거나 구매자, 소비자의 제품인데 그거를 본인들이 갖고 아무도 못 갖고 가게 하는 그런 행태들을 보면서 민노총도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싸움들을 보면 사실은 민노총보다는 쿠팡을 좀 더 응원하게 되는 게 사실입니다. 어쨌든 뭐 쿠팡 이렇게 반응 빠르게 했죠. MBC에 그래서 요 정도 선에서 이제 마무리 되나 보다 했었는데, MBC에서 추가 보도를 하게 됩니다. 어떤 보도냐면요, 보도한 기자, 경찰청 출입 기자도 그 블랙리스트 언론인도 대거 포함됐다는 거죠. 기자 PD 100명이요. 그리고 문제는 쿠팡 유튜브까지 사찰의 표적 등재. 여러분들, 제가 유튜브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여기에 눈이 딱 가는 거, 아니 유튜브까지 사찰해서 표적 등재한다고? 그럼 나도 쿠팡 욕 진짜 많이 했는데, 판매자로서 쿠팡한테 어떤 불합리한 거 당한 것들 얘기 많이 했는데 나도 혹시 블랙리스트에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죠. 쿠팡이 본인들의 어떤 직원들, 일용직 직원들을 관리하는 거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개인적으로는요. 그런데 이런 언론인까지 블랙리스트에 올려서 그들한테는 어떤 인터뷰를 안 하고 이런 걸 한다? 조금 문제가 좀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게다가 더 나아가서 제가 하고 있는 유튜브까지 사찰에 표적 등재를 한다? 이거 나도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야? 만약에 유튜브까지 이렇게 표적 사찰해서 한다면 제가 뭐 구독자가 적어서 저 같은 거는 빼놨을 수도 있지만 저도 등재되어 있을 수도 있다. 꿈꾸는 이 팀장도 쿠팡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요. 좀 섬뜩하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이 영상을 지금 올려야 되는 거 맞나? 이거 올리면 또 블랙리스트에 등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건 좀 너무 선 넘은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MBC에서는요, 이제 쿠팡과 제대로 붙어볼 생각인가 봐요. MBC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나도 쿠팡 블랙리스트?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블랙리스트를 직접 확인해 보라고 이 MBC 본인들이 입수한 그 자료들로 이걸 검색을 해볼 수 있게 돼 있습니다. 퇴직자, 노동조합, 언론 종사자. 그래서 여기서 조회를 하면요, 본인이 그 쿠팡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CFS, 그러니까 쿠팡 풀필먼트 서비스 이 물류센터에서 각 물류센터별 피해자 증언들을요, 녹취해가지고 그것들을 여기다 다 올려놨어요. 들어가 보면 그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는 당사자들의 어떤 녹취 파일들을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MBC가 쿠팡을 저격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쿠팡 만만치 않은데 MBC도 만만치 않은 커다란 대형 언론사잖아요. 예전 한국경제보다도 어떻게 보면 규모가 더 큰 이런 MBC가 쿠팡과 지금 제대로 붙었는데, 쿠팡 언론사 관리 잘하기로 유명한 기업이죠. 그리고 이런 반응들, 고소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즉각적각 하는 걸로 유명한 회사인데 과연 어떤 회사가 이길 수 있을까요? 근데 걱정되는 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쿠팡이 유튜브까지 사찰해서 표적 등재를 했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쿠팡을 욕한 쿠팡 블랙리스트에 들어가 있을까요? 네, 오늘은요, 제가 쿠팡 블랙리스트를 보도한 MBC 보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봤고요. 오늘 제 긴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다음번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꾼꾼 이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